자, 지금 제가 순천향대병원에 최선 전 원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언론에서는 최순실 씨로 많이 이제 알던 분이죠. 예.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러 전국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일단 원장님 좀 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인터뷰를 안 하다가 10년 만에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이쪽에 이병준 대표님께서 좀 신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해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힘을,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치 않으실 상황인데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원장님 건강 상태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허리가 특히 좀 안 좋으신 거죠? 팔은 여기 4번 수술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공관절 팔을 먼저 하기에는 허리가 이제 골수 쪽에 뼈 쪽에 척추염이 심해서 염증이 심해서 그거가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대에 먼저 입원을 했었고, 그래서 위급하게 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협착증하고 그다음에 뼈가 1번부터 5번, 6번까지 무너지면서 다 내려앉았대요. 그러니까 그걸 수술하지 않으면 갑자기 지난번에 겨울에 마비가 왔었거든요. 그 마비 증세를 갖고 올 수 있고 걷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염증 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형집행 정지로 어떻게 보면 좀 잠깐 나오신 건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죠? 3개월이니까 9월 2일이고요. 제가 이제 그 기간 내에 수술을 하고 완치될지 여부는 불확실한데, 여기서는 재활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수술을 해도 재활이 안 되면 다시 그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허리 수술만 이번에 하면 3번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제일 걱정되고 좀 무섭습니다. 하여튼 꼭 최대한 좀 치료가 되시고 다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요.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과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알게 되셨던 사이고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사실은 저는 제가 그냥 표현하기로는 약간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 같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언제 박근혜 대통령과 알게 되고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저기 초기에 만났고, 그때는 이제 왜 우리가 송충이도 막 잡고 그랬던 자연환경이 굉장히 부실했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포스트레디 역할을 하면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활동을 해준 대학생이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친해지시고 학점과 인연이 좀 섰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때 당시 이제 언론에서 프레임을 씌우기로는 뭐 비선 실세였다, 그런 이제 프레임을 씌웠었는데, 비선 실세라고 부를 만한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아니,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비서관이나 이런 자리를 가지지 않고 그냥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크게 확대가 됐고,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근데 뭐 비선 실세로까지 제가 무슨 실세 행세를 한 것도 없고, 저는 항상 뒤에서 그림자같이 도와드리는 역할, 그리고 무슨 그쪽에 청와대에 있는 어떤 그 직위에 있는 분을 만나거나 뭐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일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과하게 가장돼서 저를 이용해서 이제 박 대통령을 죽이는 거에 참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이면은 좀 비공식적으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꼭 직책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광기였죠. 그때 당시 이제 언론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면서, 지금 같으면 사실 국민들이 안 당할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거짓 선동 보도에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취약할 때여가지고 당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제가 최근에 한국일보랑 그 인터뷰 하신 내용을 봤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터지고 독일에 계셨잖아요. 그때 독일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그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그때 막 터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재단 얘기도 물어보시고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독일에 가서 살라고 준비를 하고 이미 떠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와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건 그냥 지켜볼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못 들었고 전혀 그런 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음 날에 돌아가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명을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그냥 체포가 되셨어요. 그게 되게 오래전 이야기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면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 모든 논란이 터졌던 그 스모킹 건이 이제 JTBC의 태블릿 PC 보도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태블릿 PC를 실제로 쓰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태블릿 PC 쓰실 줄은 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해명을 하라고 갑자기 들어왔는데 태블릿에 대해서는 박대중 군도 얘기가 없었고 전혀 그거는 그 인지를 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태블릿으로 그거를 보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JTBC에서. 네. 저는 태블릿을 쓰지도 않고 쓰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특히 태블릿에 문서 기능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었다고 문서 작성 기능이 없었죠. 없었죠.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갔고 네. 저는 그거를 쓴 적이 없어요. 태블릿 PC 그 쓸 줄은 아세요? 몰라요. 태블릿 PC 쓸 줄 모르세요? 네, 전혀 안 썼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기 자체를 쓴 적이 없으시다는. 예. 그럼 당연히 그 태블릿 PC도 쓰신 적이 없을 거고.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전화를 써도 새 기종을 잘 안 쓰는 게 저는 이제 그거에 저한테 익숙한 거 저한테 필요한 것만 쓰지 막 이렇게 요즘 같지만 그런 그 유튜브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인지가 좀 없어요. 약간 컴맹이시죠? 컴맹에 가깝고 필요한 것만 제가 선택해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 컴맹에 가까운 분이 태블릿 PC를 그리고 지금도 아니고 십몇 년 전이니까. 예. 그리고 문서 기능이 없는 걸 썼다는 건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요. 네. 여기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네. 어떻게 손석희 씨가 그때 그런 발표를 했나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지 대표랑 미디어치 주장대로라면은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김한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한수 행정관이랑은 뭐 혹시 좀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 뭐 걸러걸러 그쪽에서 일하고 이제 했으니까 알고 있고 이제 박 대통령 그 선거 때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 특검 때 김한수가 자기가 쓴 거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붉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한 것이 이게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태블릿 PC 안에 원장님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약간 셀카로 보이는 그게 혹시 김한수 행정관이랑 만났을 때 찍힌 사진이라고 보시나요? 그때 찍었다고 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자기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텀을 이제 다 만들어가는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셀카라고 이제 보도했던 걸 보면은 전신으로 나오는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일부분 이렇게 얼굴 부분만 잘라가지고 마치 이제 셀카인 것처럼 보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셀카를 잘 못 찍어요. 그리고 특히 태블릿 갖고 셀카를 찍는 거는 할지도 몰라요. 태블릿으로 셀카 찍기 사실 쉽지 쉽지 않죠. 않죠. 근데 그걸 제가 그 커다란 걸로 셀카를. 그거를 네. 어디에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하셔가지고 지금 승소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JTBC가 보도했던 그 태블릿 PC랑 장시호가 이제 제출한 태블릿 둘 다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신 건데 그럼 그 두 대의 태블릿 PC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하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안 내놓고 있고 아 그렇죠. 그 정유라 씨가 그리고 하나는 했는데 얘가 대법원에서 거짓이라는 게 다 나와요. 그 장시호의 진술이 다 거짓이라는 게 거짓이라고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럼 장시호가 제출한 두 번째 네. 태블릿 PC죠. 그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지금 변 대표가 그거 갖고 있을 거예요. 아 미디어치 쪽에서. 네. 근데 그걸 반환 소송을 해서 그걸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한 파일은 다 변 대표가 갖고 있어서 그 미디어워치하고 그 무슨 투쟁위원회니까 거기서 다 발췌를 해서 내용이 다 나왔어요 이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도 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 저는 오히려 장시호 태블릿이 핵심이라고 보는 게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장시호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이 위증이다, 거짓이다.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도 이 증거로서 무결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뭐 포렌식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포렌식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수감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알 수가 없고 변호사님이랑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시호 태블릿 같은 경우는 변희재 대표는 이제 한동훈이 주도해서 아마 조작을 했을 거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컴맹이고 잘 모르는데 한동훈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시호랑 현대고 선후보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훈이 주도해서 조작을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이와 김영철이가 삼성 그 뇌물죄부터 이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그걸 태블릿을 제가 줬다 그러면서 갖고 나왔는데 그 증거가 이번에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걔가 현대고 이제 선후배 관계였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많은 대우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감형도 받았고 선처도 많이 받고 그래갖고 그 수사라는 게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태블릿을 제 것이 아닌 거를 제가 갖다 냈을 때는 걔네들하고 폴리바게닝이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그 논의가 되지 않고는 걔가 그렇게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팀장급에서 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같이 컴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도를 할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은 대표 팀장 역할만 했지 항상 제가 보기에도. 근데 두 사람이 여기 한동훈이가 앞장서서 해주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한동훈이 그때 이제 특검하면서 장시호한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주고 탕수육도 뭐 사줬다 하고 녹취에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장시호가 한동훈을 굉장히 막 좋아하고 존경하고 막 이런 그 말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동훈을 상대로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소송을 좀 계획 중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원장님도 혹시 한동훈 상대로 뭐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손해배상 청구했죠 저는. 손배 청구 한동훈 상대로. 네. 그건 이제 진행 중인 건가요? 인사에서? 네, 진행 중이시고. 근데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명도 한 번 안 하고 그다음에 소송 서류를 거의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거고 저는 왜 이렇게 장당하게 대응을 못하나 그 특검에서 자리를 했으면서도 그런 의구심이 들고 뒤에서 숨어서 완전히 장시호한테만 전부 미는 그런 것이 좀 수상하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장시호 씨랑은 뭐 최근에 연락하신 적은 없죠? 저는 장시호는 그때부터 이제 저랑은 완전히 절연이 됐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나 김영철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뭐 증언 나오겠다 뭐 어쨌다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를 하겠다 그래도 하나도 나타내고 자기 임무가 이렇게 10년 이상 살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한마디도 없이 이제 그래서 저희 딸이 지난번에 찾아가서 그거를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도 거절했고 그 태도가 저는 친척이라는 이모사에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사실은 장시호 씨가 좀 이제 자백을 해주면은 풀어주면 제가 훨씬 훨씬 좋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영철이나 한동훈한테 묶여 있어서 그 걔가 걔도 이제 플리바게팅 받고 자기가 이제 당한 약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가 지고서 서로 땡기고 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안민석 관련해서는 지금 승소하셨죠. 그때 300조 뭐 그다음에 스위스에 뭐 비자금 있다.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그런 건 전혀 사실인 부분이 없는 거죠? 사실의 부분이 아니니까 형사재판에서 그걸 결정을 했죠. 왜냐면 그때 제가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그쪽 변호사를 3명을 데리고 왔더라고 안민석은. 그래서 제가 그 재판에서 그 증언을 했어요. 그 안민석 변호사하고 안민석 씨한테 내가 로키드 마틴을 만났다 그러면 만난 장소와 시간과 그걸 대라. 그럼 내가 인정을 하겠다. 당신 그 정도 알 거 아니냐. 로키드 마틴한테 내가 돈을 받아먹고 무기를 팔았다며. 언제냐. 언제 들어왔다는 거냐. 나는 이름을 당신한테 처음 들어본 거다. 왜냐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처음 청문회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로키드 마틴을 물어봐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듣고 그 말은 건데 그런 거를 거짓을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국회의원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은행은 저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때 캐리어를 돈을 찾아갖고 그 독일을 식당을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스위스에서 돈을 찾아갖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돈가방을 그거를 소설 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믿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국회의원이 했던 사람이 국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또 경기도 교육감이 됐어요. 아시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육감이 되며 어떻게 그런 걸 뽑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나온 데는 자체에 그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권력에 미친 사람이지. 그 지금 배상금이 2천만 원 지금 네. 승소가. 근데 아직 안 주고 있죠. 배상금은 저 변호사들이 받았어요. 아 근데 받았어요? 아, 근데 아. 변호사비를 못 줬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비 드리고 3심까지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자, 하여튼 오늘 좀 여러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유우파 국민들께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원장님에 대해서 걱정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하루빨리 석방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자유우파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 대통령 탄핵 때부터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지지해주고 고생해주고 그거를 또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분께 경의를 표하고 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우파 그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 대통령을 30년, 40년 정도 모셨지만 그 특검에서 저한테 박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불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저를 압박을 했겠어요. 그런데 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거는 다른 남자들은 다 배신했잖아요. 재벌 나들도 다 나와서 배신했고 그랬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살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우파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저희 가족과 손주들을 좀 잘 보듬어 주시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석방에도 좀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여러 방면으로 이재명 정부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뭐 원장님한테 뭐 원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선 씨는 좀 석방을 시키자 이제 10년도 지났는데 그렇게 한번 여론화를 해가지고 하여튼 네,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치료비를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밑에 후원 계좌를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